내지 뭐가 나옵니까요? 개혁공인 중 이게 먼저 나왔네. 개공이 먼저 나왔죠? 자, 개공 그 법 조문 보세요. 법 색깔 있는 부분 법 조문이 있습니까? 자,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 이 중개사법이란 말을 하고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법조문에 개설 등록.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개공이꼬로 등록입니다. 개공이꼬로 등록. 그러면 개공이 되려면은 개업공인 중개사 이분이 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제 어디 가서 등록하느냐? 등록관청이 어디냐?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남양주에다 사무소 내면 남양주 시장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일단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이 된다고. 됐어요? 예.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꼬로 개설 등록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등록이 돼야지 개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예,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됐어요? 등록까지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 종류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중개법인이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회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나다니다 보면서 중개사무소들이 있어 없어요? 다 이거예요. 이거.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신 분.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 법 부칙 몇 조?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중개인. 앞으로 중개인이란 말을 쓸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개공이에요. 개공.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들어갈게요. 그럼 법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법인,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회사 만들어갖고 중개업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남양주에서 하나 만들자고.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휘어잡자고. 아, 그래요. 왜? 법인은 뭐가 이점이에요?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각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거든요. 남양주 하나, 서울 뭐 25개 구면 25개. 그죠? 뭐 경기도도 뭐 수원시, 하남시 뭐 이렇게 의정부시 막 이렇게. 그럼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휘어잡을 수 있지. 그죠? 우리 대표이사,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하나씩 하고 또 분사무소 책임자 하나씩 하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혼자 한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이 되려면 일단은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뭐 주식회사가 됐건 유한회사가 됐건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둘 중 하나. 만들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죠? 뭐 자본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개인 사무실 내더라도 뭐 그 정도 들어갈 건데. 그잖아요. 법인 회사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합니다. 이제 법인도 등록을 해야 돼요. 관청에 가서. 그러면 이제 법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법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무슨 법인? 중개법인. 중개회사다 이 말이에요. 중개회사. 됐어요? 예. 근데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특수법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한번 찍어봐.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5번 다섯. 자, 한번 찍어보세요. 당첨. 2개 찍었어, 그럼. 2개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어디가 2개 나왔어요? 아, 저기. 자, 그래. 컨닝을 잘 해야 돼.
컨닝 잘하신 분은 뭐라 그래요? 컨닝의 대가. 그 이야기 했나 모르겠네. 작년에 그 교장 선생님 출신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그분 이제 69세 먹었는데 69세 먹었는데 공부하러 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러 왔어요. 몇 년 놀다가 은퇴하고 몇 년 놀다가 그 중개사 시험 들었는데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질문을 자주 던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든 모르든 막 던지잖아요. 그럼 대답 잘해요. 책을 보고 얼른 대답해. 와, 그 순발력은 내가 대단해. 그래서 내가 컨닝의 대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여자 교장님 출신인데 하여튼 뭐 순발력이 대단해요. 음시에 책 보고 대답해요. 그래서 자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잘 대답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특수법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여러분 교재는 지금 2개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 4가지로 다 적으면 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특수법인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냥 들어봐요.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돼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거기 책에 있어요? 네. 관리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책에 있습니까?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리고 이제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네, 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들이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이 특수법인도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내용 많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잡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에서 중개부를 해요. 다른 법에서 거기 법 근거 법률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척하네.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농업협동조합법. 그럼 우리 중개사법이요? 다른 법이요? 다른 법. 그 원리가 그거예요. 이런 걸 특수법이라 그래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것은 산림조합법이라고 있거든요. 산림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란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서서히 할 거고 여기서는 오늘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중개법인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이게 그럼 어떤 걸 할까? 이 넷 중에서 이건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야 적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지역농협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역산림조합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것은 이건 또 해야 돼? 아니 이건 다 안 해도 된다. 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니까 아주 좋아요. 응용력이 뛰어나. 틀렸어요. 자, 이 3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등록을 해고 해야 될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제 오늘은 이것 정도만 하면 돼요.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법인 밑줄 좀 긋게요. 이제 책이 넘어가니까 넘어가기 전에 밑줄 그어버릴게요. 양가로 2번 개공 종별. 종별이란 말은 종류를 말합니다. 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기업 중개법인 있습니까? 자, 첫째 줄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동그라미. 이제 법인도 등록하라는데 뭘 갖춰서?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회사 설립, 협동조합 설립 이겁니다. 등록 기준은 다음 주에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무슨 법인? 자, 첫째 줄 밑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 지문 있어요? 예, 이것이 특수법인을 말한 거예요. 근데 수험생도 이래요. 특수법인 그러면 다 알아먹는데 시험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걸 이렇게 지문 떴거든요. 그럼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못 풀어. 그건 뭐 묻는 거예요? 특수법인을 묻는 거지. 이해되셨죠?
몇 번 내가 질문을 받아서 그래요. 수험생들이 나한테 질문을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거의 특수법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표 있습니까? 예, 이건 서서 해야 돼요. 전범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은 그 근거 법률하고 등록 여부만 체크하세요. 중개법인은 어느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이라 그랬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죠. 이게 다른 법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등록 여부. 중개법인은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자산관리공사는 해야 되고 지역농협은 안 한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 정도만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밑줄 보세요. 이게 진짜 자격증을 가졌다 이 말이고 그리고 후단에 개설 등록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 그 다음에 3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이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하신 분을 말하고 이제 이것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요. 할아버지 복덕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개공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는데 왜 개공일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줬어요.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개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개공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개인도.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어 놓으세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나와 있어요?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뭐가 나왔냐면, 공인? 이건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 나오면 틀려. 그러니까 딱 짚어준 것만 공부하면 돼. 공인중개사는 그 조문 보세요.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 동그라미. 이 두 가지만 주의해주면 절대 안 틀려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막상 또 문제 나오면 틀리신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도 나오죠. 맞아 틀려? 그건 틀려요. 이거 신경 쓰라 이 말이고. 그 취득한 자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취득한 업자 그러면 틀려버리고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것도 틀려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해봐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써먹지 않고 장롱 속에 보관해도 뭐가 돼? 공인중개사야.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만나서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하면 돼요. 놀고 있어도. 저는 변호사입니다 하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하면 공인중개사. 같은 사자잖아요. 이해됐어요? 놀고 있어도 일단 뭐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취득하여 영위하는 자 틀리고 취득한 업자 틀리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짚어준 걸 잘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맨날 틀려. 이 한 줄 가지고도 틀려 나간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짚어준 대로 하면 절대 안 틀려요.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치는 거예요. 좀 틀리고 싶은데 왜 자꾸 맞지? 그러고. 아직 경험 안 해보셨죠? 틀려서 미치지, 요즘. 그렇죠. 나중에는 잘 나와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예,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 개념 개공까지 끝났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이 나옵니다. 같이 묶어서 공부할까요, 이건? 뒷페이지 중개보조원이 나와요. 이제 책은 좀 이따 봐드릴 테니까 칠판을 봐주세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만큼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 그랬어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이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요?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뭘까? 이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는데 중개 업무가 과연 뭘 의미한다? 당첨. 계약서 쓰는 것도 중개 업무가 들을 거고, 확인 설명서 쓰는 것도 중개 업무가 될 거고, 또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 업무. 네, 세 가지 이거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뭐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도신 분은 대충 알 거예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건축물입니다.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을 중개하려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다 조사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거 확인 설명이에요, 이거 설명. 그러면 이 확인 설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밑에 취업한 사람,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소공이잖아요. 이분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요. 이거 중개 업무 개공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까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거래계약. 그럼 이때 쓰는 서식이 거래계약서죠? 매매계약서 이런 거. 이것도 누가 써야 돼? 개공이 써야 되는데 소공도 작성할 수가 있다, 없다? 있고. 또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개공이 할 일이지만 소공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중개 업무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걸 작성할 수도 있어,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리고 보조 업무가 뭐예요? 커피 사는 거. 카피? 예. 서류 벽사, 현장 안내, 전화 받는 거, 일반 서무, 뭐 기타 등등.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소공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만능이죠. 개공이 할 일도 하고 이게 보조원이 주로 할 일이거든요. 보조원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됐죠?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중개 보조원이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어요? 없이. 그런데 이 보조원 개념할 때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할 거 이걸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거 있냐 없냐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과목은 시험 볼 때 지문 보고 틀린 거 찾으려면 힘들어.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 보조원 그러면 항상 주의할 것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단어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 가지고 풀려면 못 풀어요. 왜? 이것도 보조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중개업무 하겠어, 못 하겠어? 계약서 못 써요. 확인설명 못 해. 확인설명서 작성하지 못합니다. 단순 중개업무만 보조한다. 이 보조업무가 아까 이야기했죠?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전화 받는 거. 자, 그럼 이것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 보조원.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직원들이잖아요. 이걸 합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고용인. 자, 처음 오신 분들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 긋고
긋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 직원들이잖아요. 고용인들. 고용하면 고용신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종료하면 종료신고를 해 주셔야 돼. 됐어요? 관청에다가 고용했다고 고용신고. 종료하면 종료신고. 이런 거 해주게 돼 있어요.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은 27페이지, 서공 있죠? 저거 의의를 먼저 보세요. 의의에서 좀, 의의, 거기 색깔 있는 부분. 찾았어요? 서공이라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지문 들어가죠?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개 업무 동그라미, 보조 동그라미. 세 가지 핵심이요. 세 가지 이 지문들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라. 접근을 하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칠판 먼저 보세요. 지금 이게 말한 것이 고용이라 그랬죠? 이걸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란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 아까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법인은 임원도 있고 사원이 있을 수 있죠? 자격증 있는 임원 있잖아요. 소공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원도 소공. 그러면 한 바퀴 도신 분들, 기초 한 바퀴 도신 분들,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감사. 이사감사를 말하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일반 직원이 아니라 한 명 합자이사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 무한책임사원들을 말합니다. 이분들도 자격증 있는 임원이랄지 자격증 있는 사원은 소속공인중개사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자,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자, 2번 임원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근데 3번도 밑줄 그으세요. 고용인 소공은 고용신고, 종료신고 하라 그랬죠? 근데 임원사원인 소공은 고용신고, 종료신고 대상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양가로 2번 업무 범위. 아까 업무가 뭐랬어요? 두 번째.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조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소공은 다 해요. 만능이에요, 만능. 이해됐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로로 묶으세요. 그 지문이 있냐 없냐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뭐 내용이야. 보조 업무 뭐 공부할 건 없잖아요, 사실. 시험 나올 때 그걸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아, 중개 보조원 개념 묻는데 아닌 자로서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 그걸 신경 쓰고 접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단순한 중개 업무를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럼 보조원도 고용신고, 종료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2번에 나와 있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이제 뭐 두 번째 들으니까 두 번 들으신 분은 훨씬 편하죠? 그죠? 그죠?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왜? 빨라져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몇 바퀴 돌리면 이 책 한 권이 금방 볼 수 있어요. 하루면 볼 수 있어요. 하루 보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건. 하루 볼 수 있으면. 아, 그죠? 이거 전범위 하루 볼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뭐 수업 시간에 1시간 이상 강의를 했지만 정리하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분 걸리나 안 걸리나? 그죠?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권리를 뭐 하는 거? 알선. 끝. 봐. 그만 끝나잖아요.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있어 없어요? 일정한 보수 있어 없어요? 중개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내용은 공부 좀 하면 막 생각이 나. 아,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면 끝나지. 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 한다? 뭐 끝났잖아요.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개공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근데 종류가 몇 가지? 법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 그렇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없이
여기는 중개 업무 해요, 못해? 못하고. 계약서 못 쓰고. 둘 다 보조 업무는 할 수 있다, 없다? 봐, 1분도 안 걸리지. 그래, 안 그래? 그랬잖아요. 아까 1시간 이상 공부한가? 1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 책이 두껍지만은 하루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진짜요. 하루에 볼 수 있으면 기억이 살아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열심히 들어봐요. 듣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공부해도 돼. 민법이나 학개론 뭐 이런 거. 이해되죠? 강의 열심히 듣고 조금만 해주면 돼. 조금 암기사항만 해주면 돼. 그 외에는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될 거야 아마. 내가 하다 여러분들 수험시간 안 애우란 거 안 외우니까 내가 외워서 다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 시간은 뭐 다른 공부하고 그래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29페이지 이제 3절이 뭐가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 아까 공부했는데 왜 또 나와요? 중요하니까 물론 중요하니까 나오겠지. 여기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이 중개대상물은 공부하면 다 맞춰요. 아까 용어가 자주 틀려요. 용어가 아까 용어 그게 문제 나오면 자주 틀리고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공부하면 다 맞춰요. 시험 보면. 자, 봐드릴게요. 토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법정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웠잖아요.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들어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죠? 한번 찍어봐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첨. 법에가. 위에는 법이고. 맞아. 거기 나왔잖아, 책에. 법정 아주 좋았어요. 봤죠?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9페이지 그 맨 색깔 있는 법이 있어요. 법 3조에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있어요? 법 동그라미. 그리고 영이 뭐요?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법에가 들어있고 밑에 세 가지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시행령을 아까 우리가 대통령령이란 말을 썼어 안 썼어? 썼어요.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법적 근거는 자주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간혹 가다 나와요. 이건 한번 나왔어. 어디가 나왔느냐. 이런 거, 또 각종 서식, 어디가 들어있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와요. 그런 것만 알면 돼요. 법적 근거는. 다른 건 다 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법하고 시행령에서 나오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개대상으로 법하고 시행령에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웠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토지, 건축물 이거 중개대상으로 된다고 배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범위를 배워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게요. 토지부터 쭉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 교재는 지금 그렇게 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과 관계없이 그냥 칠판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칠판에다 주로 질문 던진 게 동그라미인데 오늘은 동그라미 아닌 걸로 가볼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그쵸? 토지 나왔어. 토지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았어요. 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토지는 연속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중개할 때 어느 범위까지 중개하냐,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구 하나를 중개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중개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지. 연속돼 있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토지대장이라고 이런 데 등록을 해요. 무슨 단위로 등록할 것 같아요?
그래, 필지 단위로 등록해. 한 필지. 필지. 필지는 학개론에서 배우죠? 등록 단위죠? 가부 토지라고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가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사고 팔 때도 무슨 단위로? 왜? 갑소유니까. 그러면 개공이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로 되겠지. 결론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 물이다. 그죠? 원리가 그거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한 필지 단위로 중개 단위가 돼. 왜? 이 한 필지가 가부 것이니까. 됐어요? 이것 단위로 사고 팔고 이것 단위로 중개하는 거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문제지. 이거. 일필 토지 일부. 일필 토지의 일부를 중개할 수 있냐? 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지. 자,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고 파는 건 중개할 수 있을까요? 사고 파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분할을 해서 등기가 되거든요. 분필을 거쳐야 돼요. 분필이 뭐예요? 필지를? 그러면 이 자체가 한 필지, 이 자체가 한 필지. 몇 필지요? 그러면 결국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부를 물었을 때는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저당권 이런 건 안 됩니다. 분필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 분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아까 종류가 뭐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필하지 않더라도 저 부분만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것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없는 권리? 있는 권리라 했죠? 이것은 중개돼. 임차권도 돼. 그러면 결론 나왔네. 결론 나왔어요. 토지는 다 끝났어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그리고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되셨어요? 아, 지분은, 그건 지분하고 이게 개념은 다르잖아요. 지분은 거래돼요. 지분 자체는. 이해되세요? 예. 그건 일부가 아니라, 물건 일부가 아니라 지분으로 거래된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토지 끝났어, 안 끝났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 건축물 들어가 볼게요. 건축물. 자, 건축물 들어갈게요. 봐보세요. 그러면 건축물 일단 이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건축물 개념을 좀 공부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개념이 시험 나온 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건축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안 보면 할 수 없다는 소리죠. 판단 기준이 되니까.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된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아직 안 올라가서 짓고 있는 건물. 그럼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원리. 그 판단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알아야 된다. 건축물 개념. 됐어요? 예. 아니 짓고 있는 건물 아직 지붕이 안 올라갔으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건물은 어느 단위로 중개가 되겠어요? 일동. 그렇지. 오, 좋아. 한동. 하나 건물 하나 중개 대상물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봐봐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를 받지 않고 진 건물을? 그럼 무허가 건물을 중개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자, 그러면 잠시 보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을 뭐라 그래? 미등기 건물. 이거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에? 민법에서는 돼? 그러면 중개할 수 있냐고. 개공이 중개할 수 있을까? 사고 파는데. 이게 뭐예요? 돼. 건물이면 다 돼.
그럼 또 이거 봐봐요.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건물이 되면 지붕, 기둥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분양을 미리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그 실체가 없어도 중개할 수 있냐? 아니 건축물이 아닌데 어? 어차피 될 거니까. 아주 좋아. 뭐가 될 것이니까. 하여튼 뭐가 되든 되니까 건축물이 되니까 아파트가 될 거니까. 좋았어요. 이것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판례가 뭐라냐면 이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판례도 이제 나중에 좀씩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미리 해야 되는데 분양권은 판사가 건축물로 어떻게 정의했냐?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정의를 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이 아니지만 무슨 건물이다? 장래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중개가 되는 거지. 건축물로 보지 않으면 중개가 안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개 대상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건축물도 똑같은 토지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네. 일동 건물의 일부. 한 동 건물의 일부를 과연 중개할 수 있을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나눠서 공부해야 돼. 어떻게? 자, 단독주택 방한칸을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만큼 사고 파는 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전세 임대차는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내주고 임대는 가능해요. 이것만 가능하지, 그죠? 근데 아파트는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이죠? 이건 다 돼, 다. 그러니까 202호만 사고 팔 수도 있다, 없다? 있고. 전세 임대 내줄 수도 있어, 없어? 다 가능하다. 그죠? 뭐 연립이랄지 이렇게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은. 근데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것만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건축물은 일단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되기는 되는데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건축물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봐드릴게요. 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그 밖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 처음이 아니 그러니까 정착물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뺀 나머지 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떻게 공부를 한 게 편하느냐? 이렇게 공부한 게 편해요. 자, 칠판 봐드릴게요. 토지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 뭐로서? 일부. 토지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일부로서의 정착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거 있어요.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 보는 정착물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목처럼 여기는 토지 일부고 여기는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일부러 정착물은 수목, 교량, 담장, 뭐 도로 포장, 뭐 제방,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하세요? 명인방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거 수목 이해 보면요. 자, 이게 누구 토지입니까? 가부 토지. 이제 다 알아먹네.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가부 토지. 그럼 이건 뭐예요? 수목 같아요? 수목 같습니까? 사탕 같아요. 여기는 좀 단 걸 먹고 싶어 해서 이게 그 먹고 싶으니까 사탕이라고 보이지. 그죠? 수목입니다. 수목.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배우면 토지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상하에 미친다고 민법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가부 거,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럼 지금 부동산은 토지 하나야. 수목은 일부니까.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 때 누구 토지가 돼요? 을의 토지, 을이 샀으니까. 그러면 나무도 을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수목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집할 때 담장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는 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독립해서 중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만 중개할 수 있다 이건 틀려버리죠? 그런데 위에 끝 그럼 밑에 거 뭐예요? 이건 독립부동산이라는 말을 썼어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려보면 이거죠. 가부토지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명인방법이 뭐다? 등기를 해놨어요? 딱지. 무슨 또 딱지요. 내 거라고 써놨어? 뭘로? 그렇죠. 써놨다는데? 이것은 일단 명인방법이란 말은 이 특정을 시켜야 돼요. 저 산에 있는 나무 내 거 그러면 안 되고 범위를 특정시켜야 돼. 뭐 철조망을 치든지 나무 표피를 깎든지 해가지고 홍길동이라고 써놨어. 그럼 이건 나무는 누구 거? 뭐 홍길동이라고 써놨는데 홍길동 거 토지는 부동산 몇 개? 이게 독립부동산. 토지하고 독립부동산. 여기는 부동산 하나잖아요. 토지 하나. 여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됐어요? 독립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명인방법은 이거예요. 등기가 안 돼서 이건 관습법상 공시제도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동산으로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도 인정되고 저당도 인정이 되죠. 근데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만 인정을 해줘. 저당은 인정 안 해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원래는 등기가 안 돼서 공시가 등기된 것보다는 훨씬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저당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토지 별도로.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지. 결론은 그걸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조건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의신청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왜? 한 문제 걸려있는 사람 많잖아요. 맞히냐 떨어지냐 다 이해관계가 엇갈리잖아요.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어. 그런데 행정심판을 걸은 거야. 그래서 행정심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중개 대상이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뭔 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란의 소지가 없이 무조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법에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에서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시험 나왔고 문제 많이 됐거든요. 난리 났어요. 심판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제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논란이 없어요.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밑줄 좀 그어볼게요.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29페이지 2번을 보세요. 2번. 중개 대상물의 판단 기준 나와 있습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할 것 이 지문 있죠? 그래서 밑에 두 줄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속한다. 몇 줄 긋었어요? 예. 그리고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의제부동산. 이런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야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이 중개 대상이 돼. 이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럼 판례도 나와 있는데 권리금은 판례에서 중개 대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이제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내가 이야기했던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 6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중개 대상이 된 게 아니에요. 2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 이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지 중개 대상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사적 소유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개인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것. 토지 건물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이해되세요? 또 하나는 중개 행위가 개공 중개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끼어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중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제 30페이지 양가로 2번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이 지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거예요. 이건 이 내용인데 이 책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별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일단 이걸 보고 이걸 정리를 하고 책을 봐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쪽은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쪽이고 여기는 사적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까 뭐랬어요?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토지 건물 개인 건 중개할 수 있다. 개인 것이 아닌 건 중개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을 건데 다 중개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일이 그걸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주의할 거 딱 2가지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용 제한도 있고 거래 규제가 있어요. 그럼 이용 제한 내가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용 제한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중개할 수 있냐 이거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지만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를 중개할 수 있냐 개공이 중개해 줄 수 있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고 기다려보고 있을 것 같고 있고 이용 제한은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어디가 써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이 뭐예요?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죠. 거래를 제한하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역 내 토지 건물 임대도 가능하고 사고 파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자꾸 머리를 굴려봐. 머리가 안 굴러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야, 나는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잘 안 굴러간다. 자, 어떻게 해야지 머리가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모르겠죠? 가르쳐 줘요? 예, 소주 한 잔 먹어야 돼. 2잔 먹으면 안 돼. 2잔 먹으면 자버리니까 한 잔만 딱 먹어야 잘 굴러가. 그래야 잘 굴러가지.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2잔 이상 먹지 말라 그래서 한 잔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봐봐. 그러면 이것도 중개 대상이 돼요. 그럼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거래? 그럼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허가 받아서 매매도 가능하고 그걸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법상 제한이란 말은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들. 뭐가 설정됐다? 권리. 이 권리를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저당 잡힌 건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 설정된 물건 있죠.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다 돼. 뭐 권리는 수도 없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개공은 어떻게 해주면 돼? 권리 분석만 권리 분석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아, 이런 거 있고 저당이 잡혀 있고 채무액이 얼마고 저당권자가 누구고 뭐 설명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최종 결정은 매수할 사람이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중개 대상이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소유는 가능하다. 이것만 주의해 줍니다. 그렇게 개인 것은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 되는 것들 보세요.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눈에다 익혀 두셔야 돼요. 아, 이런 것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눈에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칠판 봐봐요.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국유재산은 누구 겁니까? 국가 거예요. 공유재산은? 이게 짜고 내가 물어본 거야. 여기. 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게 공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이건 국가, 이건 자치단체. 재산. 이해되세요? 법도 달라요. 법도 다른데 분류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합해서 국공유재산. 됐어요? 그럼 국공유재산은 어떻게 나눠진지 아세요? 행정재산하고 이런 단어를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이 교재는 일반재산인. 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 두 가지 다.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가 분류가 돼요. 공용재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이 있어요. 기업용 재산이 있어요. 기업용. 자,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그럼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 자, 봐보세요. 공용재산이 뭐가 있을까? 공용재산. 관공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관공서, 경찰서, 건물, 소방서, 건물 있죠? 시청, 청사. 이걸 공용재산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만 알면 돼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알면 되니까 봐보세요. 자, 공공용재산이란 말은 공중이 이용한 거.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이런 공원들 있잖아요. 자,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공기업이 뭐요? 뭐 도로공사도 공기업 맞죠? 철도청도 공기업 맞죠? 그럼 그런 건물이나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은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문화재, 남대문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적혀 있는 것이 노란 분필이죠? 딱 보면 이거 중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개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 거거든. 문화재 같은 건 다 국가 거고. 됐어요? 그럼 이건 중개가 안 돼요. 토지 건물이라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영국 왕실을 팔아먹어서 사기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르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왕실 팔아먹고. 그래서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경주 가가지고 뭐 첨성대를 중개하고 왔는데 중개 보수 엄청 받았다. 술 한 잔 사줄게.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야? 다 거짓말이죠. 그쵸? 중개가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은 행정재산은 중개 안 돼. 자, 봐보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일반 재산이란 게 뭐냐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으로 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국유 임화 같은 거 일반 재산에 들어가거든요. 이거요. 시청 청사가 저로 새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럼 이 구시청 건물을 관공서를 안 쓴다고 공용 폐지가 됐어요. 그럼 이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공서는 이제 안 쓰니까.
그걸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처분은 가능해요. 근데 과연 그걸 중개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문제잖아.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처분은 가능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돼.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직접 팔아. 공개 입찰 들어가고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유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행정재산이 됐건 일반 재산이 됐건. 이제 이런 용어도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에는 이런 용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면 시험 지문에 행정재산 중개 대상이 되냐 이렇게 지문이 뜰 수도 있어 없어? 일반 재산 지문이 뜰 수도 있고 국공유재산 지문이 뜰 수도 있고 공공용재산 지문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알아. 수험생이 이건 다 공부를 해서 아는데 갑자기 공공용재산 이렇게 지문 뜬다 할지 행정재산 지문이 뜨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다고.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고. 자, 봐보세요.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하천 있잖아요. 하천. 하천은 분류 방법이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으로 나눠져요. 이제 국가 하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죠? 관리하는 거고 지방 하천은 자치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 돼. 국가는 자치단체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낸 하천이 있어요. 토지에다가 자기 토지에다가 이걸 사유하천이라 그래요.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하천이라도 돼.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 볼게요. 공도가 뭘까요? 공도. 공도. 여기서 말하는 공도는 도로를 말해. 도로를 말하는데 도로는 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런 건 안 돼. 이해되세요? 근데 개인이 자기 토지에 낸 도로가 있어요. 이걸 사도라 그래. 사도. 이건 돼요. 뭔 사이세요? 그러면 결론은 도로도 개인 것은 된다 안 된다? 국가나 자치단체 안 된다. 원리가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주인 없는 토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주토지. 이건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토지지면 안 돼. 됐죠? 그리고 포락지 들어보셨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일단은 이 원리를 잡았어요. 개인 것만 되고 안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개인 것이 아니라는 걸 눈에다 익혀두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줄 좀 그어볼게요. 30페이지, 3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이제 사례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 사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하고 2번 묶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이 아까 이거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죠? 그러면 이건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 두 번째죠. 해당한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압류된 부동산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이것은 이거죠. 사법상 제한. 뭐가 설정됐다? 권리. 뭐가 설정됐다? 권리.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 금지도 해지하면 돼요. 그걸 풀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조건부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각종, 그 외에도 뭐 저당 잡힌 건물, 전세권 설정된 건물, 다 돼, 다. 물건 자체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미등기 부동산하고 무허가 건물, 아까 내가 건축물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되는 것들이 4번까지. 그죠? 근데 5번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뭐 14번까지는 안 되는 것들을 쭉 나와 있는데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봐드릴게요. 제목만 봐보세요. 미적으로 항문은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왜?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이거 국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유 토지에 발견됐더라도 광물은 국가 것이에요. 이게 안 되고. 그럼 아까 주인 없는 부동산 아까 이야기했죠? 국유로 보니까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7번 공도. 공도 도로라 그랬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안 된다 나와 있죠? 근데 그 옆에 그러나 무엇은? 사도 나와 있죠. 사도. 사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 공유재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은 아까 누구요? 지방자치단체. 거기 첫째 줄에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국공유재산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이제 이런 용어는 지금 교재에 안 나오는데 이런 거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거 어떤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리고 공용 수용된 토지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청와대는 뭘로 봐야 돼? 행정재산이고 관공서 건물이잖아요. 이거요. 공용재산.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뭐 남대문 나왔네. 남대문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서? 행정주장에서 보존용 재산에 들어가요. 보존용. 그럼 이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중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봐. 내가 남대문 중개하고 왔는데 보수 엄청 많다. 그럼 믿는 사람도 있어. 아 진짜요. 이해됐어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아. 그죠? 중개가 돼 안 돼? 안 돼. 거래 자체가 안 돼. 그러면 하천 호수 바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국가 것이니까. 뭐 바닷가, 포락지 이게 다 안 되는 것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번이 개인이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 중요한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 동그라미. 공유 수면이 뭐예요? 바다나 하천 같은 걸 말하죠. 그 매립지라는 것은 매립한 토지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바다나 하천을 매립한 토지. 그럼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건 됩니다.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16번에 보면 토지 건축물 일부, 아까 일부 동그라미. 아까 내가 토지 일부, 건축물 일부 이야기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그래서 그 첫째 줄, 다 네 줄을 밑줄 그어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일필토지 일부, 건물 일실은 권리관계에서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 소리 알겠어요? 자, 그러면 A가 나와 있죠?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내가 아까 뭐랬어요? 소유권하고 저당은 일부에서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일필토지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아까 토지 설명할 때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7번에 장래 건축될 건축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분양권이라 그랬잖아요. 분양권. 분양권 있습니까? 그럼 분양권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 판례 지문들 그 네 줄이 다 판례 지문들이거든요. 5줄이. 그 지문을 익혀야 돼요. 분양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 지문을 그대로 띄워서 출제한 경우가 더 많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밑줄 긋고 그 지문을 익히라고. 자, 읽어볼게요. 자, 기존 후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나와 있죠? 계속 밑줄 보세요. 장래 건축물이나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특정 아파트 이거 중개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 밑줄 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 지문. 예정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동그라미.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입주권 안 돼. 분양권은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8번 나눴고 19번 대토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에 찍어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는 거 있어요. 이걸 대토권이라는데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한번 읽어 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별로 이 교재는 쭉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처음에만 그러지 어렵지 않아요. 몇 번 읽다 보면 이게 쉬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더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잘 맞춰. 쉬어야 된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휴식 갖고 할게요. 예.